안녕하세요, 공부로입니다. 매트랩 친해지기 시리즈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짧고 굵게 요약해보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로의 매트랩 친해지기 시리즈는 3개의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매트랩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재료가 되는 이런 자료 구조를 중심으로 배웠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트랩의 이제 빌트인 함수라고 하는 매트랩의 내장 함수들을 위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 조건문, 그리고 또 파일 인풋 아웃풋 중심으로 배웠는데, 네 번째 함수 만들기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배운 것들을 군더더기 설명은 다 빼고 이제 짧고 굵게 요약하는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함께 이제 라이브 스크립트를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또 라이브 스크립트를 통해서 천천히 따라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은 변수입니다. 변수 만드는 거는요, 우선 어떤 변수의 이름을 제가 원하는 걸 지정을 한다면요, A는 5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이렇게 5라고 저장이 됩니다. 또 다른 이름, 변수의 이름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A는 10으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수를 지정한 다음에 who's라는 거를 쓰면은요, 지금 어떤 변수들이 매트랩에 저장이 되었는지 이렇게 커맨드 윈도우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보면은요, 이 변수들이 지금 보이고 이 지금 변수가 가진 값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변수가 지정이 된 다음에 변수 하나를 지우는 방법이 있죠. 이건 클리어 한 다음에 변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A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럼 이제 A는 지워졌죠. 지금 워크스페이스에서 지워진 게 지금 보이죠. 그 다음에 또 who's를 써갖고요. 변수 어떤 변수가 있는지 지금 봐야 되는데 당연히 A가 지워졌기 때문에 A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수 한번 B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B는 3이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그럼 지금 who's라고 딱 하면은요,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A라는 변수만 보고 싶다면은 이렇게 who's라고 친 다음에 A만 치면은요, A라는 변수가 나오고요. 이 A의 지금 사이즈가 나옵니다. 1 곱하기 1이라는 거는요, 지금 숫자가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앞에는 가로줄, 뒤에는 세로줄입니다. 지금 가로줄과 세로줄이 숫자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지금 메모리상 몇 바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보이고요. 그리고 클래스는 지금 이 숫자가 어떤 타입을 갖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수 이름의 길이가 63개의 캐릭터가 넘지만 않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수를 어떻게 길게 하든 사용자가 임의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수를 지우는 커맨드는 클리어를 쳐주면 되고요. 커맨드 윈도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clc라는 커맨드를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 연산에 관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매트랩은 계산기처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3 더하기 2 하면은요, 당연히 5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3 빼기 1 하면요, 2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2는 6이다. 3 나누기 2는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3의 제곱근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엔터를 치면 당연히 3의 제곱근은 9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런 기본 연산을 계산기 쓰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고요. 또 기본 연산 중에 예를 들어 나눗셈을 하는데 제가 5를 2로 나누고 싶은데 이 나눗셈 한 다음에 나머지 숫자를 알고 싶으면요, 이런 함수를 또 매트랩에서 주어진 함수를 쓸 수 있어요. 모드라는 함수인데 엔터를 치면은요, 5를 2로 나눗셈을 하면 나머지가 1이 남잖아요. 이 결과값이 보이죠. 그럼 만약에 5를 3으로 나눈다면 당연히 나머지는 2가 나오겠죠. 기본 연산을 하는 동시에 이걸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더하기 2를 하면서요, 이거를 하는 동시에 결과값을 A에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A를 치지 않으면은요, 이 결과값이 어디에 저장되냐면요, 이 answer라고 해갖고 ans라고 해갖고 이 변수가 매트랩이 임의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3 더하기 2라고 한 다음에 이걸 A에 저장하고 싶다 하면요,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가 바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B라고 한번 해볼게요. B 한 다음에 3 곱하기 2 하면은 당연히 B는 6으로 저장해 되겠죠. 또 변수를 만드는 동시에 이 변수들을 가지고 기본 연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A 곱하기 B를 하면요, 이거를 C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값은요, A가 5고 B가 6이기 때문에 6, 5, 30이니까 C는 30으로 저장이 됩니다. D는 하나만 더 해볼까요? A를 B로 빼주면은요,
지금 A가 5고 B가 6이었으니까 D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쓰듯이 기본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벡터 만드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벡터는 무엇이죠? 프로그래밍에서는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숫자가 일렬로 서 있는 겁니다. 세로줄로 서 있던 가로줄로 서 있던 일렬로 서 있는 거를 벡터라고 이해하면 돼요. 또 다른 말은 뭐 어레이라는 말을 표현도 쓸 수 있고 리스트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냥 숫자가 일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숫자를 일렬로 넣으려면 첫 번째는 그냥 숫자 하나만 넣어볼게요. V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숫자가 지금 하나가 들어갔죠. 그럼 whos라는 커맨드를 써갖고 B를 치면은요, 지금 1 곱하기 1이라는 사이즈가 나와요. 근데 벡터로 만들고 싶다면요, 벡터를 예시를 몇 개를 만들 거니까 W라고 한 다음에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벡터를 만들 때는 네모난 가로를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숫자를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2, 3, 4, 5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숫자 4개, 2, 3, 4, 5라는 숫자 4개가 들어간 벡터 W1을 제가 만든 거예요. 후수한 다음에 치면은요, 지금 V는 숫자가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W1은 숫자가 지금 4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1 곱하기 4라는 지금 가로 벡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세로 벡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W1 한 다음에요, 이렇게 따옴표 하나를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따옴표 하나 써준 다음에 이거를 제가 다른 변수에다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W1 트랜스포즈라는 이제 수학의 표현을 빌려갖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W1 언더스코어 T 이거는요, 지금 숫자가 세로로 들어갔죠. 그러면은요, 후수를 한번 처음부터 잘 확인해 볼게요. W1은 지금 1 곱하기 4로 되어 있고, W1 언더스코어 T는 트랜스포즈 된 이 지금 벡터는 이렇게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따옴표를 써갖고 쉽게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세로 벡터를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2, 3, 4, 5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숫자들 사이에 세마이콜론을 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이 세마이콜론이 바로 이 세로로 벡터를 만들어 달라고 매트랩한테 바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로로 들어가죠. 근데 처음에 아까 만들었던 건 W1은 2, 3, 4, 5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숫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이 콤마가 들어갔다는 거를 인식을 해요. 콤마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W2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요, 이 W2가 어떤 값이 있는지 저한테 보여주죠. 이 W2를 만약에 또 제가 이 따옴표를 써갖고 돌리면은요, 어떻게 되겠죠? 가로 벡터가 되겠죠. 그거는요, W2 한 다음에 또 트랜스포즈 했다는 뜻을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가로 벡터가 됐습니다. 사각형 가로를 써갖고 매트랩에서 가로 또는 세로 벡터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행렬 만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행렬은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니까요,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행렬 만드는 거는 벡터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요, 가로줄 2개, 세로줄 2개 있는 행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요, 1과 2가 들어가게 할 거고요. 두 번째 줄로 넘길 거니까 이번에는 세마이콜론을 써줘야 돼요. 3과 4 이렇게 하면 지금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후수한 다음에 M을 치면은요, 이 행렬의 사이즈는요, 2 곱하기 2가 되겠죠. 똑같은 행렬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제가 콤마를 써갖고 이렇게 해줘도요, 동역값은 똑같아요. 이 1, 1은요, 첫 번째 가로줄로 들어가는 거고요. 3, 4는 두 번째 가로줄로 들어가죠. 이렇게 지금 첫 번째 가로줄 1, 2, 두 번째 가로줄 3, 4가 들어가는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행렬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한 줄에다가 다 쓰는 방법도 있는데, 매트랩은 만약에 제가 1, 2 한 다음에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요, 이 밑에 보면은요, continue entering statement라 해갖고 아직 이 문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주세요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행렬을 만드는 걸 이렇게 엔터를 쳐갖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를 쳐도 되고요. 그 줄을 한번 맞춰서 3, 4 한 다음에 이 행렬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가로를 달아줘야 되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행렬을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한 줄로 끝내줘도 되고 또 굳이 한 줄로 끝내주지 않더라도 매트랩이 알아서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벡터를 가로 세로 바꾸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행렬도 가로 세로를 바꿀 수 있어요. 행렬 이렇게 M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따옴표 하나를 치잖아요.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럼 지금 이게 1, 3, 2, 4로 지금 가로와 세로가 지금 바뀌어갖고 뒤바뀌어갖고 나타났는데, 이거를요, 제가
다른 또 변수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매트릭스가 이제 트랜스포즈 됐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지금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치면은요. 지금 m은요. m 치고서 엔터를 치면은요. 지금 m에 지금 값들이 나오죠. 1, 2, 3, 4라고 나왔죠. 근데 m 언더스코어 t 하면은요. 지금 1, 3, 2, 4로 나오죠. 왜냐면은 가로와 세로가 지금 뒤바뀌었기 때문에 1, 3, 2 세로는 지금 가로로 들어갔고요. 2, 4 세로로 되어 있는 거는 또 이렇게 가로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매트릭스를 만들 때 초기화 함수 이용해 갖고 한번 행렬을 만들어 볼게요. 그 매트랩에 이제 함수들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제로스라는 거를 함수를 쓰면 이렇게 3을 하면은요. 매트릭스 1이라는 걸 제가 M1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요. 지금 0으로 채워진 이렇게 M1을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그 0으로 얼마나 채우냐면요. 가로 3줄, 세로, 가로 3줄, 세로 3줄 이렇게 0으로 채운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M2라고 한 다음에 0 이렇게 만약에 제가 가로줄을 2줄만 하고 세로줄을 3줄로 하고 싶다면요. 그 가로줄은 2줄, 세로줄은 3줄이 들어간 행렬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이제 제로스라는 함수도 있고 원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원스라는 거는 이제 1로 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n1을 만들었는데 제가 1로 3줄 가로줄 그리고 또 세로줄 3개를 이렇게 1로 채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로줄과 가로줄을 사이즈를 틀리게 하고 싶다 하면은요. 가로줄은 2개, 세로줄은 3개 이런 식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제로스 또 원스 말고 또 이제 뭐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p1이라고 한 다음에요. 제가 i라는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i라는 함수는 대각선만 1로 채워줍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4라고 치면은요. 지금 가로줄 3개, 가로줄 4개, 세로줄 4개를 만들고 대각선만 1로 채워진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선형 대수학에서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매트릭스를 만들 때 또 rand라는 함수가 있어요. rand라는 함수인데 이거는요. 이렇게 제가 2라고 한번 하면은요. 2 곱하기 2 행렬을 만드는데 이 안에 있는 값들을 그냥 랜덤한 값들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걸 한번 또 하잖아요. 그 값들이 좀 틀려져요. 이렇게 지금 랜덤한 방법으로 값들을 채우는 방법도 있고요. R2라고 한 다음에 제가 랜덤한 방법으로 채우고 싶은데 사이즈를 틀리게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또 하는 사이즈를 지정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벡터 만드는 걸 또 한번 볼게요. 벡터를 만들 때 매트랩에는 그 콜론을 이용해 갖고 반복성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우선 손으로 만드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이런 지금 5개 숫자가 들어간 벡터, 가로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처음에 숫자를 하나 이제 지정해줘요. 그 다음에 숫자가 1씩 증가한다. 끝나면 숫자를 이렇게 지정해줘요. 끝나면 숫자를 지정해줘요.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콜론을 써갖고 처음 시작하는 숫자, 그리고 숫자가 증가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요, 이렇게 벡터를 간단하게 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응용해갖고요, 1부터 시작을 해갖고 1씩 증가해서 10까지 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10개의 숫자가 채워진 벡터가 만들어졌죠. 근데 만약에 제가 1씩 증가하지 않고 2씩 증가하게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부터 2씩 증가하니까 1, 3, 5, 7,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 10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2씩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숫자는 11이니까 11을 만들 수 없죠. 왜냐하면 10이 제가 끝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중간에 있는 그 증가량 숫자를 빼먹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증가량은 1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갖고 증가량을 아무것도 만약에 넣지 않는다면 무조건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증가량을 당연히 1씩 증가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감소하게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다른 벡터를 만들어 볼게요. 1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씩 감소하게 하겠습니다. 1까지 감소하게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게 한번 하기 위해서 9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그럼 9, 7, 5, 3, 1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하는 벡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벡터를 만들고 아까 가로 벡터, 세로 벡터 바꾸는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가로 벡터, 세로 벡터 바꾸는 법도 쉽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가로 벡터를 세로 벡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요. B3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따옴표 하나 써주면요. 지금 가로 벡터가 세로 벡터로 바뀌어갖고
이 지금 v4에다가 지금 저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성을 이용해서 벡터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매트랩에서 빌트인 펑션 중에 린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린 스페이스 한 다음에 처음에 숫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해 갖고 10까지 가게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이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는데 숫자를 몇 개를 만들고 싶은지는 마지막에 정해줍니다. 6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금 0, 2, 4, 6, 8, 10 이렇게 지금 벡터가 지금 만들어졌고,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7개로 하고 싶다. 지금 0부터 10까지 7개로 쪼개갖고 이렇게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요, 행렬을 또 만들 때 그 매트릭스의 반복성을 좀 이용하는 거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되게 유용한 함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벡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1과 2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벡터를 만드는 거를 가지고 행렬을 하나 만들 거예요. 무슨 함수를 쓸 거냐면 repmat이라는 함수 있는데, 이게 repeat matrix를 해갖고요, 행렬을 반복해 준다는 함수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벡터를 하나 지금 만든 거를 여기다 처음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풋에는요, 가로 세로로 몇 번 반복해 줄 것을 쓰는 거예요. 가로 한 번, 세로 두 번 반복해 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 2, 1, 2라고 지금 벡터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다른 행렬 하나 만들어 볼게요. 비슷하게 쓰는데 첫 번째 벡터를 하나 줍니다. 이번에는 가로 두 줄, 세로 한 줄만 반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1, 2 한 다음에 다시 밑으로 1, 2가 지금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repmat이라는 함수를 써갖고 행렬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매트릭스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요, 1, 2,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내려서 3, 4라는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W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repmat이라고 해갖고 W를 해서 첫 번째 줄게요. 그 다음에 가로줄은 한 번이니까 반복을 안 하는 걸 세로줄로 두 번 반복해갖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 2, 3, 4, 2 원래 행렬이 지금 세로줄로 이렇게 두 번이 지금 반복되어 갖고 만들어진 게 보이죠. 비슷한 예로 이제 다섯 번째 이제 M5를 해갖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W라고 한 다음에 이번에는 가로줄 두 번 그리고 세로줄은 반복 안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지금 가로줄로 지금 두 번이 반복된 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가로줄, 세로줄 두 번 이상 반복되게 하고 싶다면 당연히 똑같은 함수를 써서요. W 한 다음에 두 번 반복하고 가로줄 두 번 그리고 세로줄 하면 세 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또 행렬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벡터나 행렬을 이제 연결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벡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V1이라고 한번 한 다음에 1,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V2라고 한 다음에 3, 4,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V3를 만들 건데 제가 V1과 V2를 연결해 갖고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1, 2, 3, 4, 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V1 한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V1은 지금 숫자가 2개 들어가 있고 V2는 숫자가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세로 방향으로 연결하는 거는 사이즈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로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 세로 벡터를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W2라고 한 다음에 3, 4, 5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세로 벡터를 연결해 주려면요, W3 한 다음에 W1 세로 방향으로 연결해 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1, 2, 3, 4, 5가 들어갔는데 똑같은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예를 만약에 제가 가로 방향으로 이거를 더하려고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가로 방향으로 더하면은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숫자가 지금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가로 방향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벡터나 또는 행렬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벡터와 행렬을 만든 다음에 그 벡터가 갖고 있는 행렬이 갖고 있는 값들을 불러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 200, 300 세 개의 숫자가 들어간 벡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있는 숫자를 내가 불러오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벡터를 친 다음에요,
그 변수의 이름을 친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자리값을 써줍니다. 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100을 불러오죠. 만약에 2라고 하면 당연히 두 번째에 있는 값을 불러오겠죠. 3이라고 하면요, 세 번째에 있는 값을 불러오고요. 근데 이 값을 불러올 때 여기다가 한 번씩 불러오는 게 아니라 또 여기다가 지금 첫 번째와 세 번째 값을 동시에 불러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줍니다. 그러면 이 V라는 벡터의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값을 불러옵니다. 그럼 100과 300을 불러오게 되죠. 근데 똑같은 또 다른 방법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뿐만 아니라 모든 숫자를 다 불러오고 싶다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또 불러오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해서 3까지 가는 이 자리값들을 다 불러오라는 명령어와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모든 자리값을 불러오고 싶다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콜론만 쳐줘도 돼요. 콜론을 치면은요, 모든 값을 불러오는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있는 값들이 이렇게 세로로 정렬이 됩니다. 가로로 정렬 그대로 되게 하고 싶다면요, 가로줄은 지금 하나가 있고 세로줄이 지금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요, 이 가로 벡터의 형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3개의 숫자가 다 나오게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가로줄과 세로줄을 정하고 싶다면요, 우선 이 벡터는 가로줄이 당연히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1 하면은요, 당연히 100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가로줄을 실수로 2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가로줄 두 번째 가로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로줄 1이라고 두 번째 숫자를 뽑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가로줄과 세로줄을 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벡터에 지금 값들을 불러오는 거고요. 다음은 지금 매트릭스 한번 볼게요. 매트릭스 M이라고 한 다음에 매트릭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2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첫 번째, 세로 첫 번째 있는 자리값을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요, 당연히 1, 그리고 콤마 1 한다면요, 엔터를 치면 지금 100이라고 지금 나오죠. 그리고 가로 첫 번째에 있는, 그리고 또 세로 두 번째에 있는 값을 불러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똑같은 예로 이제 가로 두 번째 줄, 세로 첫 번째 줄을 불러오고 싶으면요, 이렇게 또 가로 두 번째 줄, 세로 두 번째 줄을 불러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가로 모든 줄을 불러오고 싶고 세로 줄은 첫 번째 줄을 불러오고 싶다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죠? 100과 300이 나옵니다. 그럼 또 이제 이걸 응용해 갖고요, 가로 첫 번째 줄, 세로 모든 줄을 불러오면 100과 200이 나옵니다. 제가 모든 가로 세로 줄 다 불러오고 싶다 이렇게 하면요, 100, 200, 300, 400이 모두 똑같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매트릭스 행렬을 할 때 만약에 이 두 개의 지금 가로 세로 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렇게 숫자 하나만 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첫 번째 값이 나와요. 첫 번째 값은요, 뭐냐면 100이에요. 두 번째 값은요, 300이에요. 세 번째 값은 뭐냐면요, 200입니다. 네 번째 값은요, 400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만약에 저희가 가로줄과 세로줄을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숫자 하나만 자리값만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세로로 방향으로 시작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매트랩에 있는 자리값을 동시에 지정해주는 행렬의 두 번째 가로, 세 번째에 있는 이 값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999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이 네 번째 지금 이 값이 지금 999로 바뀌는 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M이라고 한 다음에요, 이렇게 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M에 있는 숫자들을 다 불러오면서 벡터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100, 300, 200, 90, 99.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동시에 10부터 1씩 증가해서 13까지 가면은 10, 11, 12, 13이라는 벡터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M에 있는 숫자를 한꺼번에 저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뭐 평소에 쓰는 일이 자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n이라는 한번
벡터를 행렬을 만들어 볼게요. 그 0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가로 4줄, 세로 4줄, 0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n이라는 그 벡터의 두 번째 줄, 두 번째 가로줄, 세 번째 세로줄에 값을 한번 1로 바꿔볼게요. 그럼 당연히 지금 두 번째 줄, 세 번째 이 지금 값만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좀 더 나가갖고 한 줄 다 바꾸고 싶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로줄 선택을 해주고요. 세로줄은 첫 번째 세로줄입니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숫자가 지금 이 줄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신기한 게 이 벡터는 사실 가로 벡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세로줄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지금 행렬을 이 숫자들을 불러올 때 지금 제가 4개만 불러왔기 때문에 얘가 가로이던 세로이던 그냥 숫자가 4개가 있으니까 알아서 지금 매트랩이 가로 세로 분간 없이 그냥 순서대로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정확하게 해주고 싶다면 세로 벡터를 아예 그냥 지정을 해줘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을 잠깐 까놓은 게 이 AND라는 건요 뭐냐면요. 벡터 아까 지금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 B를 만들었는데 AND 하면은요 1을 하면은요 지금 첫 번째 자리값이 나오잖아요. AND 하면은 끝에 있는 자리값이 나와요. 300이겠죠. B 한다면 AND하고 마이너스 1을 하면요 뭐가 나오게요. 끝에서 한 칸 왼쪽으로 옮겨진 자리값이 나오니까 당연히 200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AND를 사용해 갖고 끝에 있는 값들을 쉽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또 이걸 응용해 갖고 제가 n이라는 그 행렬의 첫 번째 가로줄에 두 번째부터 끝까지 이 숫자들만 지금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가 들어간 게 보이죠. 그리고 n이라고 한 다음에 아까 AND라는 걸 다시 한번 쳐갖고요. AND 끝에 있는 숫자만 제가 한번 보고 싶다 하면은요. 지금 끝에 있는 숫자는 0이었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끝에 있는 숫자를 20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200으로 숫자를 넣을 때 하나를 숫자를 넣는 거니까 이 지금 가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넣으면 끝에 있는 지금 숫자가 200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문자열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열을 만드는 거는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따옴표 하나를 써줍니다. 그래서 A, B, C, D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스트링이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FG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자열 또 문자 벡터라고 이제 문자열도 이제 캐릭터 벡터라고 이제 캐릭터 벡터라고 캐릭터로 이루어진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후즈한 다음에 보면요 지금 캐릭터가 지금 들어간 벡터가 만들어져 있고 사이즈는 지금 이게 아까 전에 A, B, C, D 5개의 지금 문자가 들어가고 이번에는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1 곱하기 5, 1 곱하기 2 지금 사이즈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스트링 한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또 문자열을 이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이 지금 벡터 숫자 했을 때랑 지금 개념은 똑같은데 문자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따옴표를 써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스트링 4라고 한 다음에 이걸 만약에 스트링 1과 스트링 2를요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세로 방향 연결하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사이즈가 똑같은 스트링 한번 2개를 만들어 볼게요. ABC 스트링 2 다시 한번 지금 만드는 거예요. DF 이렇게 만들면은요 당연히 이 스트링은 스트링 3 한 다음에 당연히 가로 방향으로 연결이 똑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도 당연히 되겠죠. 스트링 1, 스트링 2 이렇게 하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스트링이 지금 연결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럭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트는 되게 유용한 그 자료 구조인데 간단하게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보고만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학생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첫 번째 학생은 제가 이름을 한번 줄게요. 영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한테는 이제 첫 번째 학생은 영수였죠. 하이즈라고 한 다음에
키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180이다. 그럼 지금 이게 학생이 지금 있는데 이름은 영수이고 이제 키는 180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을 한번 집어넣을게요. 근데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이제 철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도 키가 있겠죠? 똑같이. 그 다음에 뭐 170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럭에는 지금 스튜던트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렇게만 지금 정보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름만 나열을 하든 하이트 이 키만 나열을 하는 게 가능해져요. 어떤 방법을 하냐면 스튜던트 한 다음에 네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수와 철수가 지금 바로 보이고, 하이트 하면은요 지금 180, 70이 보이고 180, 170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라는 제가 지금 스트럭트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고, 이 자료 구조 밑에 이제 이 특징들이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두 개만 만들었죠. 이름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 키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이 지금 특징들을 이용해 갖고 자료 구조를 정리를 하든 뭐 이제 프로세싱을 하든 그런 식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 쓰는 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은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요, 셀이라고 한 다음에 3이라고 이렇게 하면요, 방을 이렇게 지금 세 줄 들어간 셀을 만들었어요. 근데 셀은 되게 좋은 자료 구조인데 방 안에는 어떤 자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숫자와,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무슨 변수 하나 제가 만들 건데, 첫 번째는 숫자로 한다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요, 지금 매트랩에서 지금 오류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셀은 이 숫자와 문자와 다양한 자료 구조를 한꺼번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셀을 만들 때는요, 이 지금 괄호 사각형 괄호가 아니고 이 물결 모양 괄호를 써줘야 돼요. 첫 번째 방에는 1 숫자를 넣을 거고, 두 번째 방에는 이 문자를 넣을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첫 번째 방에 숫자 하나가 들어갔죠. 두 번째 방에는 문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틀린 자료들을 이렇게 방 안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는.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에는 제가 벡터 한번 집어넣을게요. 1, 2, 3. 두 번째 방에는 문자, 철수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첫 번째 방에는요, 지금 1, 2, 3 지금 벡터가 들어가고, 두 번째 방에는 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셀을 제가 만든 다음에 셀에 들어가 있는 그 자료들을 제가 뽑아오고 싶다, 호출하고 싶다 하면은요, 칠을 한 다음에요, 첫 번째 방에 있는 걸 불러올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첫 번째 방이 불러와져 있는데, 이 첫 번째 방만 불러왔지 이 첫 번째 방에 있는 것들은 아직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물결 모양 괄호를 써주면요, 이 첫 번째 방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을 쓸 때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하면요 그 방 자체를 불러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요 방 안에 있는 자료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거를 꼭 인식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첫 번째 방에 있는 거를 불러오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방에 있는 자료를 불러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C1은요 지금 당연히 방을 불러왔기 때문에 C1은 그대로 셀입니다. 그냥 방을 불러온 거니까요. 두 번째 보면 C2를 보면은요, 방을 불러온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이 벡터로 지금 저장이 된 게 보이죠. 또는 후수를 통해 갖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C1, C2를 하면은요, 지금 C1은 셀이고 C2는 이제 더블 벡터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제 셀이 유용한 게, 이름 제가 리스트를 한번 만들고 싶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철수, 첫 번째 이름은 철수이고, 두 번째 이름은 뭐 지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 제이슨이라고 한번 해보고, 네 번째는 태우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들어가는데, 이 셀을 만들 때 제가 세로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에는 지금 각각 사이즈가 틀린 이름이 들어갔는데, 이거 만약에 제가 지금 행렬로 만들려고 했다면 지금 이름의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방에는 각각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료 구조로서 셀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트랩에서 유용한 함수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벡터를 하나 만들어 갖고 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벡터를 만드는데 제가 숫자가 랜덤으로 들어간 5개의 숫자가 랜덤으로 들어간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벡터의 사이즈를 제가 알고 싶다면 이 length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5라는 값이 나오겠죠. 5개가 들어갔으니까요. 사이즈라는 함수를 쓰면요, 가로와 세로줄을 2개를 다 알려줘요. 근데 가로줄은 당연히 한 줄이고 세로줄에는 지금 5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이 벡터에 지금 사이즈를 아는데 제가 이 모든 벡터의 값을 다 더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지금 이 벡터에 5개의 값들이 더해져 갖고 이렇게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평균값을 한번 구하는 함수들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쓰면요, 평균값을 구했고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 max라고 하면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매트랩에는 지금 지원이 되는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을 쓰는 함수에서 또 재밌는 게 아웃풋을 하나만 받는 게 아니고 몇 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소값의 값을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최소값의 자리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최소값의 값이 나오고요, 최소값의 자리값이 나오죠. 자리값은 지금 두 번째 값이라는 거예요. 벡터 b를 한번 천 다음에요, 두 번째 값을 확인해 보면요, 당연히 지금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지금 두 번째 자리값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똑같은 예로 max를 쓸 때, 최대값을 구할 때 max 한 다음에 자리값을 쓰고 x, 첫 번째는 그 값 자체를 얻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max라고 한 다음에 그 벡터를 집어넣으면요, max 값이 나오고요, 최대값이 나오고 그 최대값의 자리가 나옵니다. 네 번째가 지금 최대값의 자리이죠. 이런 식으로 max와 이제 min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 벡터를 만든 다음에 이제 벡터를 정렬하고 싶다면요, sor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렬해 주면 지금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지금 일렬로 쫙 정렬이 되죠. 근데 이거를 지금 최소값부터 정렬하는 게 아니고 최대값부터 최소값 줄어들게 정렬하고 싶으면요, 두 번째 이렇게 descend라고 하고 줄어든다 라는 걸 해주면요, 큰 수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줄어들고 맨 작은 수가 이제 맨 끝에 나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ort를 쓸 때도 또 첫 번째 지금 아웃풋을 받을 때 첫 번째는요, 우선 sort 한 다음에 벡터를 줬죠. 그 다음에 증가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증가하는 거니까 작은 수가 앞에 나오고 큰 수가 뒤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첫 번째는요, 값을 받을 수가 있고요, value라고 한다고, 두 번째는 index라고 해갖고 자리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정렬을 해주는 동시에 얘네들의 값들이 원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값은 원래 두 번째 위치하고 있던 자리예요. 이 값은 원래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던 자리고요. 정렬된 값뿐만 아니고 정렬된 값들이 어디서 자리에 위치해 있었는지도 불러오는 방법들이, 얻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이 지금 얘를 매트릭스 행렬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행렬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A라고 한 다음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한번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9, 10, 11, 12 이런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length라고 한 다음에 A를 치면요, 4가 나와요. 3이 안 나오고, 왜냐면요, 긴 줄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3 곱하기 4 사이즈를 가진 행렬이기 때문에 가로줄이든 세로줄이든 제일 긴 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로줄이 지금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4라고 나오고, 사이즈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3과 4가 나오겠죠. 그리고 사이즈라고 한 다음에 제가 가로줄만 알고 싶다면요, 이런 식으로 1이라고 두 번째 정해주면요, 가로줄 사이즈만 나오고, 2라고 하면은 세로줄 사이즈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행렬의 이제 합계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썸이라고 하면요, 지금 세로줄에 있는 세로 방향으로 지금 값들을 더한 가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로줄이 아니고 제가 방향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지금 세로줄로 되는데 2라고 하면요, 지금 가로 방향으로 다 더해지는 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로 방향으로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가로 방향으로 평균값을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는 것도 비슷해요. 최소값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구하거나 또는 여기서 이 세로 방향을 구할 때는요. 조금 더 이제 트릭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요. 가로 방향으로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는 것도 비슷해요. 최대값을 이렇게 하면요. 지금 세로 방향으로 최대값을 다 구해줬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구할 때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 번째에다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2라고 쓰면요. 가로 방향으로 해주는 거예요. 1이라고 쓰면요. 세로 방향으로 해주겠죠. 그리고 또 매트릭스에서 솔트 하는 거를 이렇게 써갖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제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면은 지금 이 숫자들이 정렬이 지금 세로 방향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똑같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거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이 지금 세로 방향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걸 만약에 가로 방향으로 정렬이 되게 하고 싶다 하면은요. 방향을 이렇게 써주면은요. 이런 식으로 또 가로 방향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논리 연산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트랩에서는 논리 연산하면요. 참과 거짓을 물어보는 게 논리 연산입니다. 근데 매트랩에서 또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요. 0을요. 거짓으로 생각을 하고 1 또는 다른 숫자는 이제 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거짓이라고 치면 0으로 나오죠. true라고 하면은요. 1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0과 1로 사용을 해갖고 참과 거짓을 먼저 표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3이 5보다 작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거짓인가요? 참인가요? 당연히 참이죠. 그럼 1이 나옵니다. 3이 5보다 작다라고 하면요. 거짓이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거예요. 2가 3과 같냐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퀄 사인을 두 개를 써갖고 물어보면요. 3과 2가 같지 않기 때문에 0이 나오겠죠. 2와 2가 같냐고 물어보면 1이 나오고요. 0이 만약에 무한대보다 작냐고 하면요. 당연히 1이 나오죠. 참이죠. 0이 만약에 음수 무한대보다 작냐고 나오면요. 당연히 거짓이 나오죠. 또 예를 들어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1, 2, 3, 4, 5라고 한 다음에 벡터가 2보다 크냐고 물어보면요.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는 지금 00, 거짓이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참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 연산을 해갖고 또 더 나아가고 find라는 함수,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함수인데요. find라는 함수를 써갖고 그 값들을 이용해갖고 지금 이 참의 값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자리값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 4, 5가 나왔죠. 뜻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는 이가 지금 2보다 크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얘를 조금 바꿔볼게요. 1.1, 2.1, 3.1, 4.1, 5.1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 find를 똑같이 써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2, 3, 4, 5가 나오는 이유는요. 2.1, 3.1, 4.1, 5.1 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값들이 2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자리값이 2보다 큰 거를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find를 썼습니다. find를 쓸 때 이 자리값들을 바로 저장을 한 변수에다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가로 인덱스라고 해갖고 로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고 C 인덱스라고 해갖고 세로 줄 칼럼 인덱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벡터가 2보다 큰 곳의 자리값들을 다 찾아주세요. 그리고 가로 인덱스 값과 세로 인덱스 값을 여기다 저장해주세요 하는 라인입니다. 논리 연산을 이용해갖고 그 이제 벡터나 또 행렬을 만들어갖고 논리 연산으로 값들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값들을 뭐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 하나가 있다 해볼게요. 10과 8이 있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와 13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보다 큰 자리값들을 제가 이렇게 찾은 다음에요. 그 자리값들의 숫자를 제가 불러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2와 13이 나왔죠. 왜냐면요. 12와 13만 지금 10보다 크기 때문에 12와 13을 찾아갖고 다른 숫자를 한번 넣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지금 12와 숫자는 지금 10보다 큰 거는 이렇게 지금 20과 30으로 지금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번 예를 해볼까요? n이 만약 15보다 작은 자리의 값을 모두 다 0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15보다 작은 것들은 지금 0으로 바뀌었죠. 또는 만약에 무한대보다 작은 것들은 다 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모든 게 다 지금 0으로 바뀌어요. 또는 0과 같은 것들은 모두 다 1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논리 연산을 사용해 갖고 자리값을 불러오는 것과 또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예는 플롯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롯을 할 때는 제가 이 커맨드 윈도우에 안 하고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 한 다음에 값들 한번 10, 20, 40, 80, 100 이런 식으로 값들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롯을 할 때는요, 그냥 플롯하고 이 값을 그대로 주면은요, 이게 가장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돌리려면은 지금 스크립트 자체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번 그냥 example이라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F5를 눌러도 되고요. 10, 20, 40, 80 이렇게 100 이 값들이 들어간 게 보이죠. 그리고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지금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x 값도 저희가 정해줄 수 있어요.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한번 정해 볼게요. y는 똑같이 틀리게 보죠. 20, 22, 30, 30, 38, 40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롯을 한번 해볼게요. 플롯을 할 때 x 한 다음에 y 주면은요, x 값과 y 값을 x축에는 x의 벡터의 값이 들어가고 y축에는 이 y 값들이 지금 들어가면서 플롯이 그려지겠죠. 근데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다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이 지금 F9을 눌러도 돼요. 이 지금 셀렉션만 돌려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플롯이 들어간 게 보이죠. 이거를 지금 고정해 놓고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지금 플롯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이번에는요, 이 플롯에다가 선과 동그라미를 넣고 또 앞에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되고 또 이제 그 값이 들어간 곳은 동그라미가 지금 들어간 게 보이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들어간 동시에 또 선도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타임 벡터라는 것을 가정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부터 10초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디스턴스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2차원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디스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타임 벡터를 제곱권한 거예요. 지금 2 곱하기 타임 벡터를 지금 제곱권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t 한 다음에 디스턴스 이렇게 주면은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지금 이 피규어가 지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시간과 디스턴스의 관계에 지금 그래프가 그려진 게 여기 보이죠. 근데 여기다가 X축과 Y축의 이름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X 레이벨 한 다음에 T하고 몇 초, 이제 T는 이제 시간 이제 몇 초씩 증가한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T 한 다음에 이렇게 S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세컨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한번 표현을 해주고 Y 레이벨 한 다음에 Y는 디스턴스하고 뭐 미터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만 돌려보면요, 이렇게 지금 X축과 Y축이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타이틀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타이틀 한 다음에 디스턴스 그래프 이런 식으로 타이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넣어서 돌리면은요, 또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위에 들어가는 게 보이죠. 다음 예는 바 그래프 한번 해볼게요. 바 그래프 1, 2, 3, 4, 5 이렇게 X 값들을 넣고 또 데이터를 한번 제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10, 50, 20, 40, 3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한 다음에 바 해준 다음에 X 그리고 데이터의 값들을 주면은요, 이런 식으로 바 그래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돌리면은요, 이렇게 지금 막대 그래프가 그려졌죠. 이번에는 그래프를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리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t 타임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초부터 시작해갖고 1초씩 증가하고 10초까지 간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y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y1은 2 곱하기 t라고 한번 해볼게요. y2는 3 곱하기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롯을 한번 해볼게요. 플롯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그래프는 t가 들어간 다음에요. 그다음에 y1 첫 번째 그래프가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t가 들어간 다음에 y2 t가 들어간 다음에 y2 이런 식으로
한번 한 다음에 먼저 이 부분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들어가죠. 근데 이 그래프가 뭐가 y1이고 뭐가 y2인지 알기 쉽게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x 레이벨과 y 레이벨을 먼저 넣어준 다음에 t 한 다음에 시간이니까 세컨드라고 해서 초씩 증가한다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y 레이벨은 디스턴스라고 한 다음에 미터씩 증가하는 걸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똑같이 디스턴스 그래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레전드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y1 그래프, 두 번째는 y2 그래프, 이런 식으로 레전드를 해줌으로써 여기만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x축, y축 지금 이름이 들어갔고 여기 지금 타이틀이 들어갔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y1, y2, y1 그래프는 파란색, y2는 지금 이 오렌지 색깔의 그래프가 지금 보이죠. 그 이상 그리는 거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는 0부터 시작해갖고 0.01씩 증가해서 10까지 간다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y1 첫 번째는 사인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고 두 번째는 y2 한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한 다음에요, 우선은 사인 그래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지금 이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고 홀드 온이라는 걸 써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 돌려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선은 사인 그래프 하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홀드 온이라고 해준 다음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그래프 이 피겨 1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에 그래프가 유지가 돼요. 이 상태로. 그 다음에 이걸 유지시켜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x1과 y2를 하면 코사인 그래프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고서요, 한번 해보면요, 지금 사인은 유지가 되고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온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홀드 오프를 해주면은요, 여기서 이제 유지되는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각적으로는 보이는 게 없지만 유지되는 게 풀어주는 게 지금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코사인 그래프를 제가 선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시로 나타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만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코사인 그래프가 대시로 들어간 게 보이죠. 그리고 x 라벨과 y 라벨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x는 x라고 하고요, y는 그냥 y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펑션이라고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function of x라고 한번 한 다음에 타이틀은 sin and cosine graphs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전드는 이제 sin 그리고 cosine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지금 x, y 축에 지금 텍스트가 들어갔죠. 그리고 타이틀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sin, cosine 이렇게 레전드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는 2D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x 벡터를 한번 만들게요. x가 0부터 0.1까지 증가하고 4까지 가게 해보겠습니다. y축을 만들 때는요, 0부터 시작해서 0.1까지 가고 똑같이 4까지 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금 3차원 함수를 만들 거니까 그 좌표 평면이 행렬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쉬 그리드를 써갖고 x, y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을 받아야 되는데 행렬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x 매트릭스를 하나 박습했습니다. 이 변수 이름은 제가 그냥 임의로 조정하는 거예요. y 매트릭스.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지금 받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sin 함수를 사용해 갖고 한번 좀 이렇게 굴곡이 있는 3차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요, sin이 이제 x function of x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냥 sin 한 다음에 그냥 y를 한번 집어넣어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z라는 이제 3차원 축이 이제 z 방향의 이제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돌리면요. 그 다음에 이 z, x 매트릭스, y 매트릭스, 그 다음에 z, 이게 세 가지의 값들을 가지고 썰클을 사용해 갖고 x 매트릭스, 그리고 y 매트릭스, 그 다음에 z 이렇게 넣으면요, 3차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요, x축과 y축의 이름이 지금 안 들어가고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y 레이벨 한 다음에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z라고 레이벨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요, function of x, y 이렇게 해주는 다음에 sin x, 그 다음에 곱하기 sin y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을.
그럼 여기 x, y, 이 지금 z축에 들어간 이 3차원 함수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x는요 0부터 4까지 가고 y도 지금 0부터 4까지 가고 이 지금 좌표 평면에 해당하는 이 지금 함수를 3차원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또 타이틀 넣는 것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3D 그래프라고 한번 해볼게요. 간 다음에 지금 타이틀을 돌리면요 여기 지금 타이틀이 들어갔죠. 자, 이번 시간에 루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반복문을 한번 볼게요. 반복문은요 for라고 시작한 다음에 and라고 끝나요. 그 다음에 변수 하나를 지정해 준 다음에 변수가 1부터 처음 시작하는 그 숫자를 하나 지정을 해주고요. 끝나는 숫자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지금 반복문의 구조인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지금 A가 보니까 10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A가 1부터 하나씩 지금 반복을 해주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증가를 한 겁니다. 제가 손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요. 1, 2, 3, 4 이렇게 지금요. 10까지 지금 5 한번 6, 7, 8은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지금 1부터 10까지 변하는 거를요. 제가 지금 손으로 한 거를요. 이렇게 반복문을 해갖고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A라고 한번 집어넣고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깨끗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리면은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 보면은요. 위에서부터 쭉쭉 가볼게요. 여기서 반복문을 제가 실행을 해준 거고 A는 1, 그 다음에 A는 2, A는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밑에 줄에 이 첫 번째 줄에서는 A의 값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요 A가 어떤 값인지 지금 보여준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A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즈라고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요 A의 값을 보여주고 두 번째 이 라인, 이제 네 번째 이 줄이죠. 이 라인에서는요 0.5초 잠깐 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반복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A가 바뀌는 게 보이죠. 0.5초씩 쉬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뀌는 게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을 만큼 좀 천천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forloop은 이 변수를 지정할 때 A라고 안 하고 그냥 아무 사용자가 임의대로 지정을 해도 되거든요. I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1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이번에는요, 지금 위에서는요, 1부터 10까지 지정해 주는데 이 가운데다가 뭔가 숫자를 얼마씩 증가하는지 벡터 만드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증가량을 여기다 쓸 수 있어요. 2씩 증가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I라고 한 다음에요. AND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화면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서요. 이 부분만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반복문을 실행을 한 건데요. 첫 번째는 I가 1이 되죠. 왜냐면 1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2가 증가해야 되니까 다음에는 당연히 I가 3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는 또 2가 증가해야 되니까 I가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I가 지금 증가하는 거를 이 가운데 숫자를 증가량을 사용해 갖고 얼만큼 증가하게 하는지 또 만들 수도 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이제 증가하는 게 처음엔 5로 시작해 갖고 1씩 감소하는 거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벡터 만드는 거랑 지금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다가 또 이제 I를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I가 처음에 시작하는 거 그리고 끝나는 숫자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1씩 감소하는 거죠. 이걸 한번 해보면요. 화면을 깨끗이 해보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리면요. 여기서 위에서부터 볼게요. 5, 4, 3, 2, 1 이런 식으로 지금 변했죠. 그럼 forloop을 쓸 때 한 걸음 더 들어가갖고 제가 display라는 함수를 써갖고 조금 변형된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isplay라는 함수를 써서요. 여기서는요. iteration 해갖고 이게 지금 iteration 하면은 어떻게 지금 몇 번째 반복 뭐 그런 뜻이니까요. iteration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display 함수를 써갖고요. 이것만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깨끗이 해주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요. 지금 iteration 하고 첫 번째는 1, 그 iteration 첫 번째는 두 번째는 2,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지금 display 함수가 3번 반복된 게 보이죠. 근데 3번 반복될 때 마지막에는 지금 이 i를 지금 스트링으로 바꿔갖고 이렇게 i의 값을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해준 거예요. 다음에는 forloop을 쓸 때 반복문을 쓸 때 반복문이 몇 개 겹쳐있는
반복문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뭐 세 번 이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반복문을 두 번 쓰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구구단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렬을 한번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i는 1부터 3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for loop 안에다가 룹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제의한 다음에 1부터 3까지 또 가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for loop이 두 개가 들어갔죠. 그리고 행렬 a라는 걸 만들고요. i라는 자리값, j라는 자리값에다가 저는요, i 곱하기 j를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포즈를 해갖고 0.1초씩 한번 쉬어볼까요? 이게 어떻게 지금 행렬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마이콜론을 빼야지 a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니까 이 세마이콜론을 빼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a의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i와 j 이제 반복문 두 개를 써갖고 이렇게 구구단 행렬인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줄은 1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해 본 거예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 이런 식으로 지금 구구단을 쉽게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해서 한번 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반복문을 쓸 때 가장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A 밑에 보면은요, 지금 워닝 메시지인데요. 이 워닝 메시지에서 보면은요, 이 변수 a가 지금 이 룹 안에서 지금 사이즈가 변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가 처음에는 다시 한번 이 a를 지우고서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예를 한번 반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a 사이즈가 지금 포즈를 없애갖고 너무 빨리 됐죠.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 a가 사이즈가 지금 계속 줄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이 지금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A 사이즈가 이 룹에서 계속 커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질 때마다 이 메모리상 공간을 더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A 한 다음에 그냥 행렬 하나를 그냥 등위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A라는 행렬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요, 당연히 0으로 미리 채워지는 거죠. 이 포즈는 우선 꺼놓을게요. 포즈는 그냥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 사이즈 A 자체는 똑같이 유지가 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만 지금 변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A의 밑에 보면은요, 지금 빨간 줄이 없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A가 메모리가 이미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for loop을 이런 식으로 쓰면 훨씬 더 속도를 향상시켜서 쓸 수 있습니다. 포즈를 한번 꺼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엄청 빨리 되겠죠. 포즈를 껐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돌리면요, 바로 이렇게 지금 반복문 두 개를 써갖고 뭐 구구단 행렬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이렇게 한번 행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if 스테이트먼트 한번 보겠습니다. if 스테이트먼트는요, if라고 한 다음에 and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if 옆에 오는데 여기서 참이라는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if 문 안에 있는 것들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참이라고 한다는 거는 true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써갖고 제가 한번 hello world라고 한번 그냥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true라는 밸류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줄이 실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hello world라는 게 지금 나타나는 게 보이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거짓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깨끗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값을 집어넣으면요, 당연히 이 부분이 지금 실행이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if는 어떤 참인 것을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거를 실행을 바로 해주는 겁니다. if를 한 걸음 들어가고 if가 어떻게 쓰는지 조금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x라는 변수를 하나 제가 만들 텐데 x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rand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 갖고 그냥 이 지금 하나도 안 주면은요, 이 지금 숫자 하나만 만들거든요. 자, 이것만 돌려볼게요. 이렇게 좀 숫자 하나가 나오죠. 이거를 x에다가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rand라는 함수는요, 그냥 랜덤으로 만들기 때문에 x가 지금 단순히 그냥 랜덤으로 만드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냥 쉽게 랜덤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돌리면 x는 제가 돌릴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if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갖고 이 x 값이 0.5보다 작은지 안 작은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x는
0.5보다 작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밑에다가는 디스플레이를 써갖고 x is less than 0.5 해갖고 0.5보다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한번 해볼게요. x를 이제 세마이콜론 한 다음에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0.6787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if룸은 지금 여기는 지금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x가 지금 0.5보다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실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럼 또 약간 이 얘를 변형해갖고 else도 지금 쓸 수 있어요. else는 뭐냐면요. 이 부분을 참으로 이 부분이 참이 되면요. 여기로 들어가고요. 참이 아닌 경우, 모든 경우는 이 밑으로 가서 이 else 밑에가 실행이 됩니다. else 밑에가 실행이 돼요. 그래갖고 그럼 당연히 나머지 부분은 x는 0.5보다 크다. 그게 왜냐면 이 랜드라는 이 제 함수는 0과 1 사이에 숫자를 만들기 때문에 0.5보다 작던가 0.5보다 크던가 이 두 가지의 지금 상황을 지금 설정해 놓고 이거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x는 0.5보다 크다는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럼 x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75죠.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또 지금 0.5보다 크다 몇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0.5보다 작다라는 이 밑에가 지금 실행이 됐죠. 보니까 0.392이네요. 이런 식으로 ifloop을 써갖고 어떤 조건이 충족할 때 제가 원하는 프로그래밍을 이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갖고 예를 들어 제가 0.5가 아니고 뭐 0.2보다 작은지 그리고 또 0.5보다 작은지 이런 식으로 좀 조건을 몇 개를 더 주고 싶다 하면 0.2 이렇게 하고서 여기는 이제 0.2보다 작은지 아닌지 물어보는 게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else if라고 해갖고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else if를 쓰면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그 조건을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요 제가 뭐라고 물어볼게요. 0.5보다 작은지 한번 물어볼게요. 0.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똑같이 디스플레이 함수를 써갖고 x는 less than 0.6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0.2보다 작으면요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if문은요 else if라고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0.6보다 작으면 여기가 실행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조건 여기가 실행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요 0.6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x는 0.6보다 큽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이 지금 줄이 실행이 된 거죠. x의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0.655네요. 한 번 더 한번 돌려볼게요. x는 0.2보다 작습니다 라고 지금 이 줄이 실행이 됐죠. x의 값을 보니까 지금 0.2보다 작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많은 조건들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while loop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while loop은 뭐냐면요. while 한 다음에 end로 시작하는데요. 이 지금 while하고 옆에 있는 여기에 있는 조건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참이잖아요. 참이면은요. 이 while loop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거를요. 계속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디스플레이 하고 이렇게 지금 while loop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여기서 지금 while loop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끊으려면요. 컨트롤 C를 사용해갖고 이거 멈추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while loop의 이 지금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참을 무조건 만족하니까 계속 무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while loop이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while loop은 좀 조심해서 쓰긴 해야 돼요. 간단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while loop 들어가기 전에 제 변수 하나 iteration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iteration이 5보다 작을 때까지만 좀 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iteration 하고서요. 두 번째 여기서는요 iteration 더하기 1을 해줄게요. 여기서 들어오면요 지금 1씩 지금 증가가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에다가요 iteration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eration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num to string을 써갖고 iteration 하고 이런 식으로 while loop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5번이 돌아갔죠. 5번 이상은 안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iteration 마지막 이 지금 값이 5인데
5보다 작을 때까지만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5번 돌아간 건데요. 한번 이거를 간단하게 좀 더 얘기하기 위해서 2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돌아갔죠.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이터레이션이 처음에는 0이죠. 와일드 룹에 들어갑니다. 이터레이션이 2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요. 0은 2보다 작죠. 그러면은 참이기 때문에 밑으로 갑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이터레이션 더하기 1을 해줬으니까 새로운 이터레이션은 1이 되겠죠. 그래갖고 지금 여기 밑에 이터레이션은 1입니다 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다시 위로 가서 이제 확인을 해주죠. 이터레이션이 다음은 1이 2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요. 작죠? 밑으로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터레이션 새로운 거는 2가 되죠. 그래갖고 여기 지금 이게 디스플레이 한 다음에 이쪽 이게 지금 나왔어요. 값이.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갑니다. 2가 2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요. 2는 2와 같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습니다. while 룹을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스위치 룹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위치 룹은요, 뭐 if 룹과 조금 비슷한데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A와 B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가정에서 choice라는 변수를 한번 해보고, 더셈이라고, ad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라고 한 다음에 and라고 끝나거든요. 스위치 하는 것에 이 choice라는 변수를 쓴 다음에 케이스가 add라는 케이스를 제가 하나 만들고, 또 케이스 두 번째는요, subtract라는 이제 뺄셈이라는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add는요, a, b를 하는 거고요. subtract는 이제 뺄셈이니까 a-b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choice가 제가 지금 ad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choice가 어느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 다음에 그 해당이 되는 케이스에 들어가고 이 연산을 시행해 주는 거예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요, 지금 choice가 add이기 때문에 이가 a 플러스 b는 당연히 5가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실행이 된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subtrac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choice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choice가 어느 거와 해당이 되는지를 지금 체크를 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죠. 그럼 당연히 이게 지금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2 곱하기 2-3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문은 어떤 변수가 있을 때 이 변수가 어느 조건, 어느 케이스와 매칭이 되는지를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매칭이 되는 거에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사용자가 정한 프로그램들을 돌려주는 문구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정보를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함수 몇 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디스플레이 함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함수 한 다음에요. 제가 몇 번 이제 디스플레이 함수는 여기저기서 이제 예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함수 한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함수 안에다가는요, 이제 문자열을 하나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 문자열이 지금 안에 들어간 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열이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제가 직접 하나 만들어 볼게요. s 한 다음에 im 명수 이런 식으로 한번 문자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하고서 이 문자열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im 영수라는 지금 값이 디스플레이가 됐죠.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함수를 써갖고 이 지금 커맨드 윈도우 매트랩에다가 어떤 정보를 이렇게 이 스크린에다가 프린트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이걸 한 걸음 더 들어가갖고 스트링이 만약에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요, im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수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디스플레이 함수를 쓸 때는요, 이 지금 벡터 두 개를요, 합쳐줘야 돼요. S1, S2 이런 식으로 합쳐줘야 돼요. 이렇게 합쳐준 다음에 한번 쓰는 걸 한번 돌려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im 영수인데 지금 여기가 붙어있죠. 왜냐면 이 스페이스가 여기 안 들어갔네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자열 지금 S1, S2라는 게 있더라도 여기서 지금 합쳐갖고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넣어주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나왔습니다. 또는 여기서 합치는 것보다 미리 합칠 수도 있겠죠. t라고 한다면요, S1, S2 이제 여기다 콤마를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한 다음에 t를 여기다 해주면요, 똑같은 지금 결과값이 나오겠죠. im 영수가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이제
좀 더 한 걸음 들어가고 이름이 한번 두 개 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는 영수이고 두 번째 이름은 세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한 다음에 우리는 영수와 세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name1 그 다음에 name2 자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위와 영수 and 세라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 이상 name1, name2라는 변수를 만들어 갖고 한번 쓰는 예도 또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영수, 세라 모든 게 지금 문자열로 되어 있는데 혹시 숫자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name은 한번 태우라고 한번 해볼게요. 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나이가 한번 25살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태우가 있고 지금 나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해갖고 name은 name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이는 이런 식으로 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볼게요. 먼저 이렇게 돌리면은요 지금 지금 이름은 태우라가 나왔는데 지금 숫자는 뭔가 지금 깨져서 나오죠. 왜 그러냐면요 이 지금 문자열과 숫자를 한꺼번에 합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꺼번에 합치면 안 되고 이럴 때는요 숫자를 num2 string이라고 하고 넘버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지금 제대로 나왔죠. name은 태우고 나이는 25살이다. 이렇게 제대로 지금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똑같은 예를요 fprint f라는 함수를 제가 써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nam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변수가 하나 들어간다고 하고 이렇게 퍼센트 한다면 스트링이 하나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럼 age 한다면요 퍼센트 한다면 이제는 숫자가 하나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끝내준 다음에요. 첫 번째 변수는요 스트링은요 name이고요. 두 번째는 age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값들이 나왔는데 지금 뭔가 여기가 밑에 줄로 안 내려갔죠.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밑에 줄로 내리는 역할을 해주려면요 이렇게 백슬래시 한 다음에 n을 써주면 돼요. 그럼 밑에 줄로 내려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밑에 줄로 내려갔죠. 이렇게 지금 똑같이 디스플레이 함수와 똑같은 결과값이 나왔지만은 fprint를 써갖고 다른 방법을 해주는 거예요. 퍼센트 사인이 있는 곳은요 뭔가 지금 어떤 변수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이 첫 번째는요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인풋으로 주는 거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s는 스트링이라는 뜻이고 이제 d는 이제 숫자가 들어간다고 이제 메타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숫자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넘버1이라고 한 다음에 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파이는 3.14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겠죠. fprint 한 다음에 f 하고요. 파이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d를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 넘버1을 이제 들어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돌려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파이가 나는데 여기다가 지금 다음 줄로 내려가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3.141593 한 다음에 이런 지금 이게 사이언티픽 이제 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이제 형식을 여기서 이제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소수점이 두 개만 들어가게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소수점이 두 개만 들어가요. 이렇게 소수점이 지금 두 개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공간을 10개를 집어넣어 주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요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지금 공간이 10개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10개를 지금 알아서 채워준 겁니다. 그럼 20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20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숫자가 나타나고 공간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되게 편안하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fprint f의 함수 쓰는 원래 진짜 목적은 이제 텍스트 파일 이제 아웃풋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텍스트 파일을 아웃풋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파일 하나를 오픈을 먼저 해줄게요. 템프 텍스트라고 한 다음에 이제 새로 쓸 거니까 이제 w라는 것을 정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fprint 한 다음에요. f 한 다음에요. 이제 파일 id를 첫 번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파일 한 다음에요. 20 0점 이제 공간은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0.2 소수점이 이제 두 개만 들어가게 하는 거죠.
0.2 해갖고 소수점이 두 개만 들어가게 하고 숫자가 이제 들어가게 하고 새로운 밑에 줄로 간다게 한 다음에 너무 원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줄 하나 더 집어넣어 볼게요. fprint f 한 다음에 파일 id 하고 파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사인 써주고요. 그 다음에 0.2 한 다음에 이번에는요 0.2하고 이번에는요 다른 숫자 형식을 한번 f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버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닫아줘야 돼요. 다 썼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돌리면은요 지금 여기서는요 보니까 아까 전에는 fprint를 할 때 여기 스크린이 나타났는데 이 지금 파일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니까 이 지금 결과값이 이 파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템프라는 게 한번 매트lab 안에서도 열리는데 이렇게 지금 텍스트 파일을 열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는 지금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이 들어갔고 밑에는 그냥 숫자 그냥 일반 숫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들어갔죠. 이렇게 지금 텍스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여기 가서 텍스트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이곳 가서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값들이 들어간 텍스트 파일이 지금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시리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양들을 짧고 굵게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당연히 지금 이 요약한 거는 복습하고 또 요약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만들었지만은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이제 개별 영상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리즈부터 이제 함수 만들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린 모든 거는 라이브 스크립트로 올려놓을 테니까 PDF 문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대용 책상에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